어떻게 하면 되옵니까? 신랑의 떨리는 목소리가 신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부와의 첫날 밤 25 총각은 손도 발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잘 모르겠사옵니다. 맞은편에 앉은 신부 역시 첫날 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과연 이들의 첫날 밤은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조선 한양 북촌에 석봉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25 나이에 훤치 않기에 얼굴도 준수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자라는 존재를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석봉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석봉이 철없이 기생집이라도 드나들까봐 항상 단속했습니다. 얘야, 여자라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하고 장가는 내가 알아서 보내줄 테니 걱정 마라. 석봉은 어머니 말씀을 고지곳대로 따랐습니다. 서당을 다닐 때도 여자아이들과는 말 한마디 섞지 않았고 길에서 여인을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친구들은 석봉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야, 석봉아. 너 그렇게 살다가 장가가서 어쩌려고? 여자가 뭔지도 모르는 놈이 혼례는 무슨. 석봉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아니냐? 친구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하, 이 친구 봐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니. 석봉아, 세상에 그런 건 없다. 누가 가르쳐 줘야 하는 거야. 석봉은 친구들의 농담에 더욱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석봉의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얘야, 좋은 소식이 있다. 석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십니까, 어머니? 혼담이 들어왔단다. 순간 석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붓이 떨어졌고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혼담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남대문 안쪽에 사는 김진사 댁딸이란다. 얼굴도 곱고 성품도 온화하다고 하더구나. 나이는 18이고 바느질과 살림을 잘한다니 내 아내로 손색이 없을 게다. 석봉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가를 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여자라는 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지?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쩌지? 석봉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표정을 보며 웃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장가 가는 게 그렇게 무섭더냐? 석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요.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걱정 마라. 혼례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게다. 신부도 너만큼이나 긴장할 테니 서로 천천히 익숙해지면 되는 거란다. 하지만 석봉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석봉의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야, 석봉아, 혼담이 들어왔다며? 축하한다. 이놈아, 드디어 총각 딱지를 떼는구나. 친구들이 석봉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석봉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친구가 석봉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야, 석봉아. 혼례 첫날 밤에는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냐? 친구가 손짓 발짓으로 무언가를 설명했습니다. 석봉의 얼굴이 사과처럼 빨개졌습니다. 뭐라고? 그런 걸 어떻게?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부드럽게 말을 걸고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친구들의 설명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대담하게 나가야 한다고 했고, 어떤 친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라고 했습니다. 석봉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너희들 말이 다 다른데 대체 뭐가 맞는 거냐? 친구들이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잘 모르겠어. 우리도 장가 안 가봤잖아. 하하하. 석봉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 좋은 날을 받아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석봉의 어머니는 분주하게 혼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례복을 맞추고 예물을 장만하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신방도 새로 꾸몄습니다. 붉은 이불과 베개를 준비하고 촛불도 특별히 좋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석봉은 그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저 방에서 내가 신부와 단둘이 있게 된다고? 생각만 해도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혼례 당일이 밝았습니다. 석봉은 새벽부터 일어나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혼례복을 입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입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며 웃었습니다. 얘야, 그렇게 떨면 어쩌려고. 신부가 보면 놀라겠구나. 석봉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혼례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석봉아, 정신 차려. 오늘은 내 혼례 날이야. 남자답게 당당하게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다짐과는 달리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석봉이가 장가를 가다니 감개무량하구나. 신부가 미인이라던데 복 받았네. 석봉은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친구들도 와서 장난을 쳤습니다. 야, 석봉아. 오늘 밤 잘해야 한다. 우리가 가르쳐준 거 기억하지? 석봉은 친구들을 노려봤습니다. 너희들, 오늘만큼은 제발 조용히 좀 해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신부 집에서 가마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석봉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드디어 신부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 초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석봉이 초례상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옷깃을 여러 번 고쳐 잡았습니다. 잠시 후 붉은 치마를 입은 신부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족두리를 쓰고 붉은 연지를 발랐습니다. 석봉은 신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신부도 석봉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고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석봉과 신부는 하늘과 땅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예식 내내 석봉의 손은 떨렸고 신부의 어깨도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초례가 끝나고 신부가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석봉은 손님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이 석봉에게 술을 계속 권했습니다. 자, 석봉아. 오늘은 내 혼례 날이니 실컷 마셔. 오늘 밤을 위해 힘을 내야지. 석봉은 얼굴이 빨개지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술 기운에 조금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 둘 돌아갔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석봉을 불렀습니다. 얘야, 이제 신방으로 들어가거라. 석봉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술 기운이 단번에 달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신부도 너만큼 떨고 있을 게다. 착한 마음으로 대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석봉은 신방 앞에 섰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신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봉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신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석봉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친구들이 가르쳐 준 것도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도 모두 잊혀졌습니다. 석봉은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붉은 촛불이 켜져 있었고 신부가 이불 위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족두리는 벗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석봉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석봉은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습니다. 신부도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석봉이 신부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다리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계속 자세를 바꿨습니다. 신부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석봉은 목이 말라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뭐라도 말을 해야 하는데 대체 무슨 말을 하지? 석봉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조금 움찔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석봉이 다시 말을 시도했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말을 하고 나서 석봉은 후회했습니다. 아니, 밤인데 무슨 날씨 타령이야? 바보 같은 소리를. 신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석봉은 신부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맑고 고운 목소리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저 이름이 무엇입니까? 춘화라고 합니다. 춘화. 석봉은 신부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예쁜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춘화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석봉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촛불만이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석봉의 머릿속에 친구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드럽게 말을 걸고 손을 잡고. 하지만 손을 잡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석봉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손으로 신부의 손을 잡아도 되는 걸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석봉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신부의 손에 닿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다시 거두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춘화가 조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봉과 춘화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춘화의 얼굴이 온통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석봉도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석봉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괜찮으냐? 석봉이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머니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시 둘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석봉은 무릎을 꿇어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밤이 다 새겠구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춘화도 같은 생각인 듯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날 밤은 이렇게 어색하고 조심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석봉과 춘화는 신방에서 마주 앉은 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촛불만이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석봉은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내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춘화는 치마폭을 손으로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모두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석봉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춘하 씨. 춘하가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나으리. 혹시 목이 마르지는 않습니까? 석봉이 물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떠오른 말이었습니다. 춘하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조금요. 석봉은 기쁜 마음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제가 물을 떠오겠습니다. 석봉이 황급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춘하는 혼자 남겨진 방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나으리께서도 저만큼 긴장하고 계시는구나. 석봉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냐? 왜 나왔느냐? 석봉이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물을 떠다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은 신방에 이미 준비해 뒀단다. 상 위에 놓여 있을 텐데. 석봉이 멈칫했습니다. 방 안을 제대로 둘러보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의 등을 밀었습니다. 어서 들어가거라. 신부 혼자 두면 섭섭해 하신다. 석봉은 다시 신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발에 뭔가 걸렸습니다. 쾅! 석봉이 그대로 넘어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춘하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석봉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린 채 신음했습니다. 아이고. 춘하가 황급히 다가와 석봉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두 사람의 손이 닿았습니다. 춘하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석봉은 그 감촉에 놀라 손을 휙 걷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춘하도 놀라서 손을 걷었습니다.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석봉은 스스로 일어나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쓰라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을. 석봉은 속으로 자신을 탓했습니다. 춘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석봉이 손을 저었습니다. 춘하가 상 위의 물동이를 가리켰습니다. 물은 저기 있습니다. 석봉이 물동이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상 위에 물과 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석봉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제대로 둘러보지도 않고 석봉이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에 물이 넘칠 뻔했습니다. 자, 드십시오. 석봉이 춘하에게 잔을 건넸습니다. 춘하가 두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춘하가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입술이 젖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석봉은 그 모습을 보다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춘하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도 드시지 않으시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석봉도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춘하가 작게 웃었습니다. 석봉이 그 웃음소리를 듣고 춘하를 보았습니다. 춘하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지만 눈가에 웃음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석봉도 덩달아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좀 우스꽝스럽지요? 춘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석봉은 춘하도 자신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춘하 아씨도 떨리십니까? 네, 많이요. 춘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봉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춘하 씨는 평소에 무엇을 하며 지내셨습니까? 춘하가 대답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신다고요? 석봉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꽃이나 새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림에는 재주가 없습니다. 석봉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춘하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석봉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대화가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춘하가 석봉에게 물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평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글을 읽고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시를요? 춘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서툽니다. 석봉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춘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석봉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시를 읊으라니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지금요? 아닙니다. 괜찮으시면요. 춘하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석봉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예전에 지었던 시 중에 괜찮은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석봉이 조심스럽게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봄바람 살랑이니 꽃잎이 흩날리고 버들가지 늘어지니 꾀꼬리 노래하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읊었습니다. 춘하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석봉이 시를 다 읊고 나서 춘하를 보았습니다. 춘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석봉의 얼굴이 또다시 빨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색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촛불이 반쯤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석봉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잡고 석봉은 다시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춘하도 석봉이 망설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춘하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본래 첫날 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석봉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춘하 아씨. 네, 나으리.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석봉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춘하가 놀라서 석봉을 보았습니다. 석봉이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이것저것 가르쳐 주긴 했는데 막상 아씨 앞에 앉으니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춘하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춘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만 하셨습니다. 석봉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같은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석봉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봉이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춘하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닿았습니다. 춘하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석봉의 손은 크고 약간 거칠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석봉이 춘하를 보았습니다. 춘하도 석봉을 보았습니다. 촛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석봉은 춘하가 정말로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춘하는 석봉이 믿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석봉이 조심스럽게 춘하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춘하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석봉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톡! 촛불이 갑자기 꺼져버렸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손을 놓쳤습니다. 아! 춘하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불을 켜겠습니다. 석봉이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싯돌을 찾으려다가 상을 건드렸습니다. 쨍그랑! 물동이가 넘어지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석봉이 소리쳤습니다. 찬물이 석봉의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춘하가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푸하하. 석봉도 자신의 꼴이 우스워서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정말 못났습니다. 춘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웃음이 나네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석봉이 다시 부싯돌을 찾아 촛불을 켰습니다. 방 안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석봉의 옷이 물에 젖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춘하가 수건을 가져와 석봉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닦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석봉이 옷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서툽니다. 미안합니다. 춘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처음이라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나으리, 우리 천천히 해요. 춘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석봉은 춘하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씨를 아내로 맡게 되다니. 석봉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좋아하는 것들, 꿈꾸는 미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어색함은 점점 사라지고 편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춘하가 하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피곤하시겠습니다. 석봉이 말했습니다. 이제 주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춘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불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석봉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마루에서 자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춘하가 손을 저었습니다. 나으리께서 감기라도 드시면 어쩝니까? 하지만 저희가 함께 덮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춘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석봉의 얼굴이 다시 빨개졌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부부이지 않습니까? 춘하의 말이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이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석봉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춘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춘하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네. 오늘 하루 감사했습니다. 춘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석봉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맞댄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날 밤은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웠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석봉과 춘하의 혼례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석봉은 새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니 천장이 보였습니다. 아, 맞다. 어제 장가를 갔구나. 석봉은 옆을 보았습니다. 춘하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게 숨을 쉬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석봉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춘화에게 덮어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어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얘야, 일찍 일어났구나. 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석봉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래, 잘 잤다. 너희들도 잘 잤느냐? 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석봉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네. 잘 잤습니다. 어머니가 석봉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신부는 아직 자고 있느냐? 네, 아직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럼 깨우지 말고 좀 더 쉬게 해주거라.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석봉은 우물가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에 얼굴을 담그니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어젯밤은 정말 어색했지만 그래도 춘화 아씨는 좋은 분이야. 석봉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마 후 춘화도 일어나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깨끗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춘화가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래, 어서 오너라. 신부가 일찍 일어났구나. 어머니가 춘화의 손을 잡으며 반겼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 며느리니 편하게 지내거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춘화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석봉과 춘화는 서로를 보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춘화에게 밥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어제 긴장해서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테니. 감사합니다. 춘화가 공손하게 받았습니다. 석봉도 밥을 먹으며 춘화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대낮에 보니 춘화가 더욱 예뻐 보였습니다. 춘화도 석봉을 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참 보기 좋은 부부로구나. 식사를 마치고 춘화가 설거지를 하려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신부가 쉬어야 한다. 어머니가 만류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집 며느리인데 당연히 해야죠. 춘화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석봉은 마당을 쓸며 춘화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힐끔힐끔 봤습니다. 춘화의 손놀림이 야무졌습니다. 그때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석봉의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석봉아, 우리 왔다. 신랑 나와라. 친구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들어왔습니다. 석봉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아침부터? 친구들이 석봉을 둘러쌌습니다. 어젯밤 어땠어? 신부가 예쁘더냐?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 친구들이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석봉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야, 조용히 좀 해. 왜? 부끄러워. 그럼 뭐 대단한 일이라도 있었나? 친구들이 더욱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그때 춘화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 저기. 한 친구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춘화가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구들이 얼굴이 빨개져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신부가 정말 곱구나. 춘화가 우물가로 가자 친구들이 석봉을 둘러싸고 속삭였습니다. 야, 신부 진짜 예쁘다. 너 복 받았다, 이놈아. 근데 어제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친구들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석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우리 둘 다 아무것도 몰랐어.
친구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그냥 이야기만 하다가 잤다고. 석봉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진짜. 장난 아니지? 정말이야. 우리 둘 다 너무 떨려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단 말이야. 석봉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친구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하, 세상에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본래 첫날 밤에 이야기만 하고 잤다니. 야, 이건 정말 웃긴데? 석봉이 친구들을 노려봤습니다. 너희들, 이거 비밀로 해라.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친구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로 퍼져 있었습니다. 저 석봉이네 첫날 밤에 아무 일도 없었다며? 둘 다 너무 순박해서 이야기만 하고 잤다더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동네 안악들이 빨래터에서 수근거렸습니다. 춘화의 친구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춘화야, 이게 정말이냐? 내가 정말 첫날 밤에 이야기만 했다고? 친구들이 춘화를 찾아왔습니다. 춘화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소문이 아니라 사실 아니냐? 친구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춘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둘 다 처음이라. 아이고, 답답해라. 친구들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은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춘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사실 친구들도 다들 미혼이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석봉과 춘화는 다시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는 조금 덜 긴장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석봉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춘화 아씨, 오늘 소문 들었습니까? 춘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저도요. 친구들이 장난을 너무 심하게 칩니다. 석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춘화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인걸요. 그렇긴 하지만. 석봉도 웃음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춘화가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희 천천히 가요. 네. 급할 것 없잖아요. 저희는 이제 부부인데 평생을 함께 살아갈 텐데요. 춘화의 말이 따뜻했습니다. 석봉은 춘화의 말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춘화 아씨 말이 맞습니다. 저희가 서로 아껴주고 존중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석봉이 춘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춘화도 석봉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으리,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요? 미래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래요? 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요? 석봉이 말했습니다. 춘화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어떤 미래를 꿈꾸시나요? 저는요,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관리가 되고 싶어요. 석봉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춘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진 꿈입니다. 춘화 아씨는요? 저는요. 춘화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나으리를 잘 내조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어요. 춘화의 목소리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석봉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꿈입니다. 저도 나으리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춘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아이는 몇 명이나 낳고 싶은지, 나이가 들면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대화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춘하가 하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주무시죠. 두 사람은 어제처럼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석봉이 조심스럽게 춘하를 안았습니다. 춘하도 석봉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이 똑같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석봉이 춘하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춘하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으리, 네, 좋은 꿈 꾸세요. 춘하 아씨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석봉과 춘하는 점점 더 친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을 했고,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하다가 저녁이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춘하는 석봉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으리, 붓을 이렇게 잡으셔야 해요.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하시고 살짝 힘을 빼세요. 춘하가 석봉의 손을 잡고 붓을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석봉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종이에 꽃 한 송이가 그려졌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때요? 석봉이 자랑스럽게 물었습니다. 춘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하셨어요. 처음 치고는 정말 잘 그리셨어요. 석봉은 춘하에게 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봄바람이 불어오면. 춘하가 석봉을 따라 시를 읊었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석봉은 춘하의 목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도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로구나.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근거렸습니다. 저 두 사람 아직도 제대로 못했다며? 순박하기는 언제까지 저렇게 살 건지 모르겠네. 소문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석봉의 친구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석봉아, 너 이러다가 안 되겠다. 왜? 마을 사람들이 너무 수근거린다. 장모님께도 소문이 들어갔대. 친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석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 친구가 석봉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석봉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믿어봐. 친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석봉은 친구가 가르쳐 준 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춘하와 신방에 들어간 석봉은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춘하 아씨. 네, 나으리? 오늘은 그러니까. 석봉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춘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석봉이 용기를 내어 춘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춘하를 꼭 안았습니다. 춘하가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나으리? 춘하 아씨, 사랑합니다. 석봉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춘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으리, 제가 서툴지만 평생 아씨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석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하가 석봉을 꼭 안았습니다. 저도 나으리를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이날 밤
석봉과 춘화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비록 서툴고 어설펐지만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큰 해프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봉은 행복한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춘화가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석봉은 조심스럽게 춘화의 머리카락을 쓸어 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내를 얻었구나.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봉아, 나와라. 신부도 나와. 석봉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춘화도 잠에서 깨어 눈을 비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석봉이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습니다. 친구들, 이웃 안악들, 심지어 춘화의 친구들까지. 석봉의 어머니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석봉이 물었습니다. 한 친구가 웃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석봉아, 우리가 확인하러 왔다. 뭘 확인한다는 겁니까? 너희 둘이 정말 제대로 했는지. 친구의 말에 사람들이 와르르 웃었습니다. 석봉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뭐라고요? 한 안악이 나섰습니다. 에이, 우리 다 알아요. 며칠째 이야기만 하고 잔다며? 오늘 아침에도 별일 없었던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석봉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춘화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빗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춘화를 보았습니다. 춘화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사람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춘화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비록 서툴지만 저희는 서로 사랑합니다. 천천히 배워가며 좋은 부부가 되겠습니다. 춘화의 말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석봉도 용기를 내어 춘화 옆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서투르지만 열심히 살겠습니다. 석봉이 춘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화도 석봉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한 노인이 박수를 쳤습니다. 좋다. 참 보기 좋은 부부로구나.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잘해봐. 우리가 응원할게. 순박한 게 나쁜 건 아니지. 사람들의 표정이 따뜻해졌습니다. 석봉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당차구나.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갔습니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석봉과 춘화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춘화 아씨, 정말 멋졌습니다. 나으리께서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소문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석봉이네 부부 참 보기 좋더라. 서로 아끼는 게 눈에 보이던데. 순박해도 사랑이 있으면 되지 뭐. 마을 사람들이 석봉과 춘화를 따뜻하게 지켜봤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석봉은 과거 시험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춘화는 석봉을 내조하며 집안일을 돌봤습니다. 밤에는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으리, 오늘 공부는 어떠셨어요? 잘 되었습니다. 춘화 아씨 덕분입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아씨가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석봉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춘화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석봉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춘화는 석봉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힘내세요. 결과가 어떻든 저는 나으리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춘화 아씨. 석봉이 춘화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얘야, 최선을 다하거라. 석봉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은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석봉은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춘하와 나눴던 이야기들, 미래에 대한 꿈들이 글에 담겼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석봉은 불안했습니다. 과연 급제할 수 있을까? 만약 떨어지면 춘하 아씨에게 미안할 텐데. 하지만 춘하는 걱정하지 말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으리, 결과가 어떻든 저는 나으리의 아내입니다. 함께 힘을 내요. 석봉은 춘하의 편지를 읽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발표일이 왔습니다. 석봉은 떨리는 마음으로 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합격이다. 석봉이 소리쳤습니다. 급제한 것입니다. 석봉은 기쁨에 겨워 하늘을 보며 외쳤습니다. 춘하 아씨, 제가 해냈습니다. 석봉은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춘하와 어머니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나으리, 춘하가 달려와 석봉을 껴안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소문이 벌써 왔어요. 나으리께서 급제하셨다고. 춘하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도 기뻐하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잘했다, 얘야. 정말 잘했구나. 마을 사람들도 축하하러 찾아왔습니다. 석봉아, 축하한다. 우리 마을에서 급제자가 나다니. 앞날이 창창하겠구나. 사람들이 석봉과 춘하를 축하했습니다. 석봉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작은 고을의 수영이 되었습니다. 석봉과 춘하는 그 고을로 떠났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갔습니다. 석봉은 훌륭한 수령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아끼고 공정하게 다스렸습니다. 춘하는 내조를 잘했습니다. 관아의 살림을 돌보고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손자 손녀를 돌보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석봉과 춘하에게는 아이가 셋이나 생겼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딸.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 착하고 예의 바르게 자랐습니다. 어느 봄날 온 가족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석봉과 춘하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 아빠, 나 좀 봐요. 큰아들이 재주 넘기를 했습니다. 잘한다, 잘해. 석봉이 박수를 쳤습니다. 딸이 춘하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래, 우리 나중에 함께 그리자. 춘하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작은아들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석봉이 춘하를 보았습니다. 춘하도 석봉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미소 지었습니다. 춘하 아씨, 행복합니까? 네, 나으리.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석봉이 춘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하도 석봉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으리,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물론입니다. 어떻게 잊겠습니까? 석봉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 너무 어색해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하하, 그랬지요. 두 사람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춘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잖아요. 급하지 않게 진심으로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석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다 알았다면 이렇게 깊은 사랑을 나누지 못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온 가족이 마당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푸고 춘하가 반찬을 나눠주고 석봉이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엄마가 만든 나물이 제일 좋아요. 아빠, 나 더 주세요.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석봉은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이야. 춘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본래 첫날 밤의 그 어색함이 이런 행복으로 이어질 줄이야.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석봉과 춘하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춘하 아씨. 네, 나으리.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석봉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춘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야말로 나으리를 만나서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떨렸지만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석봉이 춘하를 안았습니다.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아요.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네, 나으리. 두 사람은 별빛 아래 포옹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춘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그런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혹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장가가고 시집갈 때. 네. 우리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어색해 할까요? 춘하의 말에 석봉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잘 가르쳐 줘야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세히는 말고. 왜요? 어색한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석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춘하도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처럼 천천히 알아가는 것도 좋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석봉과 춘하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석봉은 더 높은 벼슬에 올랐고 춘하는 훌륭한 내조로 남편을 도왔습니다.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처럼 과거에 급제했고 작은 아들은 장사에 재주가 있었으며 딸은 어머니처럼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어머니는 장수하여 증손자까지 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석봉과 춘하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서로를 아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이 생겨도 서로를 보는 눈빛만은 본래 첫날 밤처럼 설렜습니다. 어느 겨울밤 노부부는 따뜻한 방에 앉아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시오? 석봉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요. 어찌 잊겠어요. 춘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너무 떨려서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지요. 저도요. 고개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어요. 춘하가 말했습니다. 순수했고 진심이었고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석봉이 춘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나요. 물론입니다. 꼭 다시 만나 부부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석봉과 춘하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본래 첫날 밤에 아무것도 몰라서 어색했던 부부. 하지만 그 순박함이 가장 깊은 사랑으로 이어진 부부. 사람들은 석봉과 춘하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천천히 진심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서툴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면 그 사랑은 평생을 가는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석봉과 춘화처럼 말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